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지 349일 만에 오늘 석방되게 됐습니다. 자, 좀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일단 재판부가 어떤 이유로 이 전 대통령의 보석 신청을 허용을 했는지 조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조건이 많이 달렸죠. 네. 사실 처음에 이제 보석이 허용이 됐다는 얘기가 굉장히 뜻밖이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재판부의 결정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이건 석방이라기보다는 자택으로 이송해서 구금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게 오히려 더 맞을 정도입니다. 예. 왜냐하면 철저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 밖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처음에 변호인단에서는 최소한 제한을 하더라도 병원까지는 포함을 시켜서 제한을 해달라. 그러니까 병원은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것조차도 보석 조건을 변경하는 신청을 해야만 할 수 있도록 했고 통신은 물론이고 그냥 배우자 직계 혈통 정도만 만날 수 있는 정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오히려 4월 8일로 구속이 만료가 되는데 한 40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 4월 8일 날 구속이 만료되는 건 법원은 어쩔 수 없이 그때는 석방을 해줘야 되는데 예. 그 상태로 석방을 해주면 글자가 들어 완전히 자유로운 몸이 되거든요. 재판은 받아야 말 그대로 되지만. 석방이죠. 그냥. 네, 석방이기 때문에 그래서 증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고 예.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보석을 해서 풀어주면 구속이 유지가 된 상태에서 자택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그런 활동들을 전혀 못한 채로 재판을 계속해서 항소심을 이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재판부에서 조금 전략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그동안 돌연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그런 건강 상태를 들어서 이제 불구속 재판을 계속 주장해 왔는데 재판부가 이 부분은 허용을 하지 않았죠? 네. 이 강훈 변호사나 건강 상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했고 돌연사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네. 저는 지금 우리 양 변호사님 자세히 설명해 주셨지만 저는 이게 재판부가 의학적 판단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죄를 지었던 그분이 병이 있고 그것을 예. 위해서 신체적 위해를 당할 수 있다라면 그거는 법원에서 보석 허가해 주는 건 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보석이 된다 하더라도 재판 받을 때 제대로 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일정한 주거나 통신 제한하는 것도 어떤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정치적 판단이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진짜 몸이 안 좋아서 병원을 가든지 그럼 필요가 생길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법원 허가를 받아서 가라고 했고요. 예. 그다음에 정말로 입원을 해야 될 거면 구치소 오히려 들어오라고 그랬습니다. 구치소에 들어서 구치소 시설을 이용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 병보석을 받아들인 것도 아니고 석방을 해줬다고 보기도 어려울 정도고 전략적인 판단을 한 거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법조계들이 이 보석 가능성이 낮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실무에서는 정말 암 환자도 석방을 안 해주거든요. 보석소로는. 왜냐하면 구치소에도 의료시설이 다 있다라는 게 검찰 측의 주장이었고 실무로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확인하다시피 병보석을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석을 해준 건 맞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이 선택했던, 그러니까 신청했던 사유로 보석을 해준 건 아닙니다. 예.